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네. 오늘 나갈 차례가 115페이지에 등록 전환 나갈 차례입니다. 등록 전환 보도록 하죠. 등록 전환 좀 어려워요. 여기는 등록 전환이란 의의가 115페이지입니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장부가 바뀌는 등록 전환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갔대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바뀌는 등록 전환이고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 배울 당시에 측량 실시하지 않는 거 2개 기억하시라 했었는데 기억하실라나요? 토지동에 있을 경우 측량 실시하지 않는 건 2개는 외우고 넘어가시라 했습니다. 하나가 합병 있는 경우와 또 하나가 지목 변경은 측량 실시하지는 않는다. 기억나세요? 그럼 이 등록 전환 측량은 당연히 실시하는데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그 측량 실시라고 써 있고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1, 2, 3, 4 나와 있죠? 네, 1번만 체크하시면 되고 2, 3, 4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나오니까. 1번의 경우는 1필지 전체를 등록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 등록사항과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부하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의 경계와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해야 한다. 측량하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우리 시험에 나올 말이 아닙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신청하고 첨부서면 나오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대상 토지 나올 텐데 따라가게 되면 이 등록 전환의 경우도 신청할 때는 토지 소유자 60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첨부할 서류의 경우는 이제 등록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입니다. 토지 형질이 바뀌게 되면 이 형질이 바뀌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가능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토지의 표시에서 지번하고 등록 전환 대상이 먼저 나오는데 대상보다 먼저 풀겠습니다. 대상이 중요하니까. 그 대상 중간 찾으셨어요? 페이지 116페이지 중간에 등록 전환 대상이라고 나온 거 그게 중요합니다. 등록 전환은 뜻이 아까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을 바꾸는 것이 등록 전환인데 대상 토지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대원칙은. 대상 토지는 둘로 세분해서 지목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지목 변경이 생기지 않는 경우 둘로 나누게 됩니다. 지목이 바뀐다는 얘기는 한번 따져보자고요. 종전까지 지목이 임야할 경우 등록은 어디에 할까? 일반 원칙이 임야대장, 임야도가 되겠죠. 등록이 되어 있다가 만약에 이 토지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목이 대로 조성이 되는 경우 대란 땅은 등록하는 정부가 토지대장, 지적도니까 여기 지목이 바뀌면서 등록이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목이 바뀐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토지에 형질 변경이 생겼다거나 또는 건축물의 사용, 검사 등을 통해서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목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사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임야가 뭐로 바뀌는 경우? 대로 바뀌는 경우가 대상대로 기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지목이 변경 생기지 않은 채로도 등록 전환시키는 예외 규정이 3개가 나오는데 이 말 뜻은 지목이 임야일 경우 등록은 어디에 할까? 지목이 임야일 경우 등록은 임야대장, 임야도가 되겠죠. 임야인 채로 등록을 할 경우에 이 등록을 임야를 토지대장이랑 지적도에 등록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큰 틀은 임야일 경우 등록은 어디에 하시고? 임야대장. 임야가 아닌 땅들은 토지대장이 되겠죠. 근데 기본 원칙은 임야는 임야대장이고 임야가 아닌 땅 토지대장으로 일단 나눠놨지만 서로 바꿔갈 수가 있느냐요.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서 따져보자고요. 이렇게 산이 있다는 가정하에 전부 다 지목이 임야일 경우 등록은 어디 하고 있을까? 임야대장, 임야도가 있겠죠. 이 산 안에 조그만 절이 하나가 있대요. 절의 지목은 종기용지입니다. 분명히 임야랑 종기용지는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절 주소 보게 되면 주소는 산 몇 번지로 나옵니다. 근데 왜 종기용지인데 산자가 붙을까? 지목은 종기용지지만 등록한 정부가 임야대장이다 보니까 산자가 붙은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주체 입장에서 이 일대 땅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요? 얘 빼고 임야대장, 임야도를 가지고 있죠.
요것만 따로 딱 떼어서 얘만 토지대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으니까 비록 지목은 종기용지를 할지라도 임야대장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저 앞 마주 보이는 도봉산 있죠? 가면 절들 많이 있잖아요. 지목은 전부 다 종기용지이지만 산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산자가 붙은 이유는 등록한 정보가 어디니까 임야 대장이다 보니 산자가 붙은 거지 지목 임야라고 붙은 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의 임야 대장에도 종기용지를 등록할 수도 있다가 되는 것이고 이제 역으로 뒤집어서 전체가 다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다 가정을 하고 이쪽 다 단지가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완충지역으로 공기정화라고 조그만 야산이 있대요. 그럴 경우 여기 지목은 전부 다 대가 될 것이고 등록하는 정보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됩니다. 얘는 지목이 임야가 되겠죠. 그럼 토지를 관리하는 주체 입장에서 대부분 다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는데 얘만 따로 떼어서 임야대장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으니까 비록 지목은 임야지만 토지대장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배우는 건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지목은 임야지만 등록을 어디에 하실 것? 토지대장이랑 지적도로 나오는 예외 규정이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만약 임야는 임야대장이고 임야가 아닌 땅은 토지대장일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임야라 할지라도 토지대장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학문상용어로 두 글자를 줄여서 토임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요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토임이라는 얘기는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를 줄여서 토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다른 중개업자가 묘자리로 잘 나온 산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중개해달라고 해서 매물을 던졌어요. 그럼 지번을 봐야겠네요. 지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상계동 50번지래. 응? 산이라면 왜 상계동 50번지지 물어봤더니 하는 말 그 임야는 토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토임. 토임이란 얘기는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번 배울 당시에 토지대장은 숫자로만 나온다고 배웠었고 임야대장은 산자가 붙는다고 배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임야를 할지라도 등록한 정보가 어디예요? 토지대장이다 보니 산자가 안 붙고 그냥 상계동 50번지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큰 틀은 임야는 등록하는 정보가 어디고 임야대장, 임야가 아닌 땅은 토지대장이지만 서로 등록을 바꿔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파트예요. 이 내용은 그럼 뭘로 이해하실 것? 지목이 임야지만 등록을 어디에 한다?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오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계속해서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채로도 등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요거겠죠. 대부분의 전부 다 뭐로 바뀌었어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있는데 요것만 조그맣게 임야가 있는 경우는 다른 땅하고 같이 관리하려고 임야를 바로 등록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해서 요게 바로 요겁니다. 대부분은 뭐고?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고 조금만 임야가 있는 경우에 비록 지목은 임야지만 다른 땅과 같이 관리하려고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 등록을 바꾸는 경우가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이 생겼지만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도 등록을 전환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요거는 이제 지금은 많이 없지만 지금도 강원도 쪽은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60년, 70년 당시에는 이 민가 쪽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집을 어디에 졌느냐? 고귤이 많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좀 유명한 산악인이 있는데 엄홍길씨라고 아세요? 네. 들어봤어요? 네. 엄홍길씨 생각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어디? 그건 망월사역 바로 앞에는 기념관이 있다가 이제 없어졌고 다시 건축 중에 있고요. 도봉산이죠? 도봉산 쭉 따라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에 저 산 안에 엄홍길씨 생가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여기 살지 못하니까 어디 들어가 사는 거예요? 국가 산 들어가 살아버린 거예요, 그냥. 지금은 또 강원도 쪽 가게 되면 산 밑에 중턱쯤에 집 짓고 사는 사람 많죠? 다 근데 다 무허가주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살게 놔두는 것 뿐인 거지 전부 다 불법입니다. 더 이상 개발은 안 돼요. 그냥 나중에 살다가 나가면 그냥 그 헐어버리고 산으로 나만 돌아오는 거고 그냥 사니까 놔두는 것 뿐입니다. 그런 땅들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지만 실제로는 뭘로 이용해요? 집을 짓고 대로 이용하죠. 그럼 사실상 형질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로. 하지만 이런 땅을 지목을 바꿔주게 되면 남한할 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땅을 지목을 바꿔주지 않은 채로 등록을 바꾸는 얘기가 될 것이고, 세 번째 경우는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채로도 등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예외 규정이 되므로 시험은 예를 냅니다. 이걸 달고 들어와요. 등록 전환이 있다는 얘기는 원칙은 지목이 바뀌나요? 원칙은 바뀌어요? 이 원칙이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바뀌는 게 원칙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등록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임야대장에서 어디로 바뀌었대요? 토지대장으로. 그럼 임야가 안에다 바뀌면 당연한 이치가 되니까 문제될 건 없고, 하지만 임야라 할지라도 등록을 토지대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거기 문제가 되어서 요게 시험에 출제가 되므로 요 세 개는 반드시 나중에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보고 가야지. 지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원칙이 돼. 바뀌지 않는 예외 규정이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되고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은 어떻게 부여할까? 집원의 경우는 앞서 배울 당시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경우는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고 배운 게 있습니다. 아직 예외는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116페이지에 맨 꼭대기에 박스 있죠? 집원은 원칙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요건 앞서 배운 내용이니까 원칙만 봐놓고 넘어가시고 예외 규정은 3월 달에 봐드릴게요. 네, 세 번째 면적 나오는데 면적은 참 중요한데 면적은 이 등록 전환 측량 실시하나요? 네, 그럼 측량을 통해 구해진 면적을 등록하다 보니까 임야대장 면적 그대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면적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기역번하고 리을번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기역번의 경우는 측량한 면적을 등록을 해주게 돼 있고 니은번, 디귿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계산식에 따른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 찾으셨나요? 네. 그 리을번에서 시험 문제 2번 나왔습니다. 15회 때 하나, 23회 때 하나 두 문제가 나왔는데 24회 때 나왔네요. 근데 면적을 정할 당시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면적을 정할 당시에는 측량을 실시한 결과 오차를 주는데 오차 이내하고 오차가 초과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인데, 근데 계속 나올 말이 오차 이내란 말과 초과란 말이 나옵니다. 이내란 말은 면적이 일치한다 그 뜻이고, 초과란 말은 면적이 불일치할 때를 초과란 말을 써요. 일치하는 경우는 이때는 면적 어떻게 등록하느냐,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인데, 이때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것이 어떤 면적이냐요?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할까 아니면 임야대장 면적을 의미할까? 지금 등록 전환될 면적이란 그 면적의 뜻은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할까 아니면 임야대장 면적을 의미할까?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지 임야대장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24회 때 기출문제예요. 뭐라고 나왔느냐? 등록 전환 시 면적을 측정한 결과 허용오차 이내의 경우는 임야대장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한다. 틀렸죠? 임야대장 면적이 아니라 측량 후의 면적인데 그 면적을 다른 말로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4회 때 기출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초과하는 경우는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하자. 불일치하는 경우는 임야대장의 면적하고 그 다음에 임야도의 경계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요거는 그 어려웠던 15회 때 기출을 했는데 15회 때 나오기 뭐라고 나왔느냐?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적 경계를 정정해야 한다. 틀렸죠? 신청할 게 아니라 직권 정정하게 돼 있으니까 비교가 되어서 2번 출제했으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 결정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 기역번하고 리을번 두 개만 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타 보게 되면 밑에 1번이 경계와 좌표는 지적 측량을 실시하다 보니 측량을 통해 결정하게 돼 있으며 면적도 측량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측량 그러면 따라 나올 말은 세 가지가 따라 나와야 돼요. 측량 통해 구하는 것은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구하다 보니까 셋 다 측량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기본 원칙이 등록조라는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 안 바뀌는 게 원칙. 이쪽에서 바뀌는 게 원칙이래, 안 바뀌는 게 세 가지 있다고 배웠었죠. 그럼 바뀌는 게 원칙이니까 원칙은 지목이 바뀌는 것을 수반하게 돼 있고, 축척도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커지다 보니까 축척 변경을 수반한다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시험에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근데 대장이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 토지대장 만드는과 동시에 옛날 임야대장은 등록을 말소해서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은 따로 보실 필요 없고 결번은 나중에 잡아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시길 바래요. 촉탁은 이따가 한꺼번에 한 방에 빡 잡아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분할. 가기 전에 등록조난의 경우는 중요한 것이 두 군데가 중요해요. 어디 위주로 보시느냐? 요 대상 토지 요거하고, 대상은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이래, 안 바뀌는 건 몇 개 있다고요? 3개. 요거 잡아놓으시고, 면적 어떻게 정했는지 허용호재 이내의 경우와 초과의 경우 두 개를 위주로 문제 출제하다 보니까 이 두 개는 반드시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분할. 분할은 하나의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 분할인데, 분할도 측량할까요, 안 할까요? 측량해야겠죠. 당연히 측량하게 돼 있는데, 분할은 대상 토지가 시행령에 4개가 나옵니다. 우리 책에 3개가 나와 있지만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는 써는 드릴 거예요. 대상 토지가 처음 나오는 것이 1필지 일부에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나 또는 매매 등을 통해서 분할할 수도 있고, 토지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나가 이제 작년에 추가된 것이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럼 토지 개발할 당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이 허가 받은 안에 분할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럼 당연히 분할할 수 있겠죠. 이거 뭐 따로 읽을 건 아니고요. 이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의무가 있느냐예요. 원칙은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는 없는 게 원칙입니다. 없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딱 하나가 바로 첫 번째 나온 거, 요 경우.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요거만큼만은 의무적으로 60일 내 분할 신청을 하여한다 의무 규정이 됩니다. 그럼 만약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얘는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출제가 돼야 되고, 요 두 가지의 경우는, 요 세 가지의 경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가 돼야 돼요. 나온 지문이. 첫 번째 나올 때는 뭐라고 나와야 되고,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가 돼야 됩니다. 그 의무사항에 있는 것이 하나고,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 3개가 있죠. 그 의무사항 아닌 게 많아요, 의무사항이 많아요? 의무사항이 아닌 게 많으니까 많은 게 원칙이에요. 얘가 원칙이 되고 예외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요거만큼만은 60일내 뭘 신청하는 얘기예요? 분할 신청하는 얘기죠. 60일내 분할 신청하게 될 텐데, 분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바뀌었다? 여기서 용도가 바뀌었네요. 그 용도 변경에 따라서 같이 들어올 것이 지목 변경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됩니다. 요게 일단 신청 절차가 될 것이고, 책은 줄 쳐드릴게요. 일단 그 다음에 신청 들어오게 되면 처리 절차의 경우는, 분할하는 경우 집원은 어떻게 부여할까? 집원은 우리 배웠던 원칙이,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되기 전 집원을 그대로 부여한다고 배웠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나머지 토지는 번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순차적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외울 때 어떻게 오시냐고 제가 떠들었었느냐.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외워놔야 됩니다. 뭐라고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해놔야지만 나중에 답이 떨어지고, 예외 규정은 나중에 보도록 할 것이고, 분할하게 되면 측량 실시할까요? 놀래지 마시고 대답만 하시면 돼요. 왜 놀래다? 자, 측량하죠?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 있다고 배웠으니까. 합병하고, 지목 변경, 측량 안 하니까 당연히 측량 들어갑니다. 그럼 측량을 통해서 경계하고, 그 다음에 좌표하고,
면적을 구하는 것이 측량을 실시한 효과입니다. 측량할 때 구하게 되어 있는데 단 측량할 때 면적 구할 당시에 이 면적이 마찬가지예요. 허용 오차 이내가 있고 오차 초과가 있더라. 오차 이내의 경우는 각 필지마다 면적은 나누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안분한다 표현합니다. 안분이라는 것은 2012년까지 안분이라는 말 썼는데 안분은 나눌 분자야. 나눈다는 의미인데 이제 2013년부터는 법조문이 한글로 바뀌다 보니까 나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 나눈다고 나올 테니까 나누게 돼 있고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일치하다 보니까 면적이나 또는 경계를 정정하게 됩니다. 여기 정정한다 말 나왔지만 직권자가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죠? 직권자는 어디만 붙어 있어요? 여기만 붙어 있네. 등록 전환할 때만 그 여기에 매를 맞는 거예요. 모난 돌 맞는다고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매를 맞는 겁니다. 근데 불일치하다 보니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저기는 뭐라고 써 있고 등록 전환은 직권 정정한다. 여기는 직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건 고치라는 얘기인데 등록 전환할 때만큼만은 유독 직권 정정한다는 말이 붙어 있어서 제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하나 더 보자고요. 분할하게 되면 소유자 바뀔까 안 바뀔까? 토지 분할하면 주인.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틀리면 어떡하고 맞으면 어때요? 분할하면 주인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하나 둘 셋. 안 바뀌어요. 예? 안자가 무금이에요? 바뀌어요 그러고 있어. 자, 바뀐다 안 바뀐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안 바뀝니다. 분할은 이렇게 설명하니까 자꾸 왜 안 바뀌지? 바뀔 것 같은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매매하면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한 분이 옛날 그 분당 강의할 당시에 질문하시더라고요. 주인 안 바뀐다 하니까 자기는 주인이 안 바뀌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 몸을 딱 보니까 지금 빵빵하시더라고. 뭐라고요? 빵빵해요. 몸이 빵빵하다는 얘기는 뭘로 설명해야 돼? 땅으로 해야 돼? 빵으로 해야 돼? 빵이 낫겠죠. 그래서 이거를 빵이라고 예를 들었어요. 너 희생 좀 해라. 이게 뭐라고요? 빵 하나가 있는데 제가 먹으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안쓰러워서 빵을 나눠 먹으려고 빵을 분할을 했습니다. 주인 바뀌었어야지? 아니요. 안 바뀌었잖아요. 땅을 쪼개던 빵을 쪼개다 아직까지 내 거란 얘기입니다. 받으시죠? 이렇게 줬을 때 주인 바뀌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분할한 자체로 주인 바뀌는 건 아니고 분할한 후에 이전 등기를 통해 등기를 넘겨줬을 때 주인이 바뀌는 거지 땅 분할한 사실로 주인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안 되면 집에 가서 빵 하나 사가지고 가서 신랑한테 한번 해보세요. 줄까 말까 한번 해보시면 바로 알 테니까 주인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책 따라가서 여기까지 줄 쳐드릴게요. 분할의 경우는 의의는 설명드렸고 대상 토지는 하나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60일 내 신청할 의무가 따라오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의무가 없다 보니까 요거는 뭐라고 나와야 되고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빠져있죠? 네. 요거 하나 집어넣어야겠네.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게 법에 추가가 됐습니다. 뭐 집어넣으시면 될 것이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분할은 신청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 신청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닌 반면에 이번에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요거 하나만 하여한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첨부서면의 경우는 분할 신청서에다가 가져갈 서류가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2번부터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2번이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엇도 함께 가져와라. 지목 변경 신청을 같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붙은 건 요게 자꾸 논점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60일 내에 할 의무가 있죠. 네. 60일 내에 하되 분할로 끝날 게 아니라 분할하고 뭐가 신청하실 것? 지목 변경 같이 들어오는 게 차이점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위에 첨부할 서류 1번이 분할 허가 대상 토지일 때는 허가서 4번이라는 말 나오는데 공부할 당시에 개발행 허가제 배우셨어요? 네. 신축, 증축, 재축할 때
시, 군, 구청장 허가받아라. 녹지지역 내에서 50톤 이상 물건 수할 때도 허가받아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토속 채취도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토지 분할도 허가를 받아라. 그럼 이 토지 분할의 허가 대상일 경우는 허가증이 들어와야지 분할할 수 있으니까 허가서 가져가라 그 뜻이고 판결받아 분할할 때 판결문이 들어와야 됩니다. 뭐 그 서류는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할할 때 지목 변경 신청서 내는 경우가 있더라. 언제만 내더라?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만 이때 분할 신청과 같이 들어가는 것이 지목 변경 신청서를 내는 예외 규정이 있다. 그거 하나 잡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번의 경우는 분할 후 하나의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게 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번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지목은 원칙이 바뀌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딱 하나만 바뀌어요. 바뀌는 경우 요거 바뀌겠죠. 여긴 지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요거만 바뀌는 겁니다. 요건 용도가 달라졌으니까 요 용도 변경에 따라 지목이 바뀌는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지목 바뀌는 건 없고요. 면적은 박스만 봐드릴게요. 박스는 허용 범위 내에서 이내하고 초과란 말이 나오는데 이내일 경우는 일치하는 면적, 불일치하는 면적. 허용 없이 이내란 말은 일치하는 면적이니까 각 필지별로 그냥 나누란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옛날 말로 안 분한단 말 나왔고 허용호처를 초과하는 경우는 불일치하니까 면적과 경계는 정정하는데 여기는 그냥 정정만 나와 있어요. 아까 등록선언 시의 경우 뭐라고 붙었어요? 허용호처 시에는 정정은 정정이 돼 여기는 직권자가 붙어 있었죠? 똑같아요? 달라요 지금?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는 직권자가 붙어 있어서 직권으로만 정리하게 돼 있고 여기 직권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됩니까 물어보시던데 여기 직권자가 없다는 얘기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그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고쳐라? 직권이 거리 나눠서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나중에 2번하고 3번, 4번까지 봐드릴 테니까 지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력 좀 좋아지시고 측량 좀 배운 다음에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계와 좌표 마지막인데 분할은 측량하다 보니까 경계와 좌표도 측량 통해서 결정한다까지 보시면 되고 니은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합병. 합병이란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것이 합병입니다. 합병의 경우도 신청할 의무가 있느냐요? 합병은 신청 의무, 원칙은 없습니다. 합병을 하고 말도 소재 재량상의 반면에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따라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예외 규정에서 아마 따라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예외 규정이 하나가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 쭉 정해져 있는데 지목 보니까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제방이 있고 국어가 있고 유지 쭉 나와 있죠. 네, 그런 토지는 용도가 개인용 토지인가요? 공공용 토지인가요? 공공용이네요. 그럼 공공용 토지로서 지목이 몇 개 나와 있어요, 거기? 몇 개 나와 있어요? 크게? 6개, 11개가 돼야 됩니다. 써드릴게요.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제방이 있고, 국어가 있고, 유지가 있고, 수도용지까지 6개, 여기까지 나와 있겠네? 그 다음에 학교용지가 있고, 철도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이 있고 공장용지가 있고 체육용지 11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책에는 몇 개밖에? 6개? 그럼 5개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체육용지까지 11개 토지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60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그럼 분할도 원칙이 신청 의무가 있대요. 분할 신청 의무 원칙? 분할 원칙 신청 의무 없고 요거 하나만 분할 신청을 하여한다. 여기 아닌 것들은 하던 말도 재량사항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합병 같은 경우도 원칙이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요. 하지만 요 두 가지에 걸리는 경우만 며칠 내 신청해라. 60일 내 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그럼 분할은 토지를 쪼개든 합시든 내 땅을 내가 쪼개든 합치든 내 맘이란 얘기지 의무사항이 없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 하지만 예외 규정이 따라 붙다 보니까 그 예외로 봐놓고 넘어가시라는 얘기고요. 요건 보게 되면 이제 합병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나눠져 있는데 가능한 경우라는 것은 조금만 쉽게 하시면 됩니다. 합병하다는 얘기는 두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게 합병이에요. 합병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필지가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 앞서 배울 당시 1필지 성립 요건, 즉 1필지가 될 수 있어야 합병하는 겁니다. 1필지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합병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그럼 과거에 1필지 성립 요건은 6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지번부여 지역이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하고, 축척도 같아야 되고, 등기여부도 같아야 됩니다. 이게 어긋나면 하나의 필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합병할 수가 없다는데 이제 이거 아닌 것만 잡아내시면 돼요. 답이 거기서 만들어지니까. 첫 번째 보니까 가능한 경우는 각 필지 지번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은 경우 당연히 합병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집안이 연속된 경우도 합병할 수 있을 것이고 축척이 같은 경우도 합병할 수 있고 등기여부 같은 경우 합병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소유자의 주소도 같아야 되고 지분도 같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반대로 합병 못하는 것들은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기업권이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다. 두 번째 별표 넣으시고 여기 참 중요한 겁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없다. 이 말 뜻은 다음의 등기 이외 합병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음의 등기까지 합병할 수 있고 여기 없으면 합병할 수 없다. 기억리 A번, B번 먼저 부를게요. A번의 경우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하고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합병할 수 있다는데 자 보자고 이제 일로 들어와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합병할 때는 지금 나온 권리가 소유권 합병할 수 있고 지상권 합병할 수 있고 전세권 합병할 수 있고 임차권도 합병할 수 있고 지역권도 합병할 수 있는데 이때 지역권의 경우는 승역지만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예외 규정입니다. 여기 합병할 수 있다와 없다의 구별 실익이에요. 여기 보신 다음에 말을 풀자고요. 자, 합병하는 권리는 기본 원칙이 5가지 권리가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권 합병할 수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제 지역권인데 얘를 빼고 나니까 전부 다 사용수익하는 권리 아닌가요? 그럼 사용수익하는 권리만 합병이 가능하고 사용수익이 아니면 합병할 수가 없다요. 풀어보자고요. 필지가 두 필지가 있더라. 5번 땅, 6번 땅이 있는데 5번 땅의 소유자 갑, 6번 땅 소유자 갑 동일한 소유자입니다. 자기 땅에 대해서 소유권 합병할 수 이건 있겠죠. 그럼 소유권은 합병할 수 있다. 말이 만들어냈고 이 네 가지의 성질인데 네 가지 성질은 전부 다 사용수익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사용수익은 하나의 필지 전부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일부도 사용수익할 수가 있다. 그럼 지금 따져가게 되면 5번, 6번을 합병하기 전이에요. 지금 합병하기 전에 5번 땅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이 중에 하나 지상권 등기했습니다. 그럼 을이 합병하기 전에는 5번 토지 전부를 이용해요? 일부를 이용해요? 합병 전이니까 5번, 6번 따로따로죠? 그럼 을이 이용하는 것은 지상권 설정한 것은 5번 땅 전부 일부 아직 합병 전이니까 전부가 되겠죠? 합병하기 전에는 5번 땅 전부를 지금 사용수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합병을 해버리게 되면 5번이 되면서 6번 없어지겠네. 5번이 커졌죠? 그럼 5번이 커진과 동시에 합병 후에는 뭘로 바뀌는 것뿐이더라? 일부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그럼 사용수익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합병했다고 우리 피해볼 것은 없겠죠? 이렇게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것만 합병이 가능하고 일부에 못 들어오는 건 합병 못합니다. 그럼 여기 없으면 합병이 안 되다 보니까 저당권의 성질은 저당물 전체에 미치다 보니까 저당권 합병할 수 없다요. 그 다음에 압류 합병할 수 있을까? 써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압류 합병할 수 없다. 가압류 합병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합병할 수 없고 가등기 합병할 수 없고 유효지도 합병할 수 없고요. 판매 등기도 합병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 합병할 수 없고 파산 등기 합병할 수 없고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걸 다 외울래요? 이 5개를 외우실래요? 이게 낫겠죠? 둘 중에 하나 흥정을 해야 돼. 이거 외우세요. 그러면 안 외울 테니까 이걸 외울래요? 이걸 외울래요? 이렇게 물어봐야지만 하나 외우게 돼 있어. 그러다 안 외우면 어쩔 수 없고. 자, 몇 가지 권리만 합병할 수 있다고요? 5가지 권리. 소유권하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제, 지역권까지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이 많은 건 합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5가지 권리 풀었어요. 이걸 잘 잡아놔야지만 나 등기법 가서 공부를 또 해요. 등기법 가면 요번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등기법 들어가서 어려운 거 공부하지.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등기법 들어가서 저만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잡아놓을 부분이고, 마지막에 10번 나와 있는 것이 예외 규정인데,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원칙이? 저당권 합병할 수 없다고 원칙이죠. 하지만 단서 조항에서 다만 그 10번일 겁니다. 다만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하고 등기 원인, 연월이라고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요 3가지가 동일한 저당권 합병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 저당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직 안 배웠으니까 간단히 써만 놓으세요. 이 저당권을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부릅니다. 창설적 공동 저당까지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예외 규정이고,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는데, 이것도 뭔 말인가 풀어야겠죠. 자, 공동 저당의 뜻은, 자, 갑이란 자가 을에게 돈을 1억을 빌려옵니다. 1억을 빌려오는데 담보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갑이 하는 말, 을에게 내 땅은 필지가 2필지가 있답니다. 5번 땅이 있고 6번 토지가 있는데, 5번 땅이 시가 8천만 원, 6번 땅이 시가 8천만 원, 이 2필지가 있을 경우에 네가 원하는 땅 담보 제공하게 돼요. 알아서 가져가래요. 그럼 을 입장에서 담보 잡을 때 어떤 걸 잡을까? 5번 땅 잡을까? 6번 땅 잡을까? 예? 여러분이 여기 같으면은 1억 빌려주고서 5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땅 2필지가 있죠? 어떤 땅 담보 잡으실래요? 예? 둘 다 잡아야지 담보 가치가 나오죠. 아닌가? 1억 주고 5천만 원만 잡게 되면, 이거 5분만 잡으면은 나중에 돈 갚아 그러니까 안 갚더라. 경매 실행한다? 마음대로 해. 왜? 빌린 돈은 1억, 땅값이 8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말 나오겠죠? 둘 다 잡아야 돼요. 둘 다 잡게 되면은 채권은 몇 개고? 하나. 담보가 2개가 들어왔습니다. 5번 토지와 6번 토지. 이 경우에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될 텐데, 저당권 등기는 몇 건일까? 한 건일까? 2건일까? 저당권 등기 신청할 때 건수가 한 건일까? 2건일까? 한 건일까? 2건일까? 안 보이면 하얗게 해드릴게요. 자, 몇 건? 2건이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저당권은 물권, 채권. 물권이죠. 물권의 뜻은 물건에 가진 권리. 그 물건이 몇 개 있어요? 2개. 저당권도 2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등기부터 먼저 실행하게 되면 여기도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채권액 얼마? 1억. 여기도 저당권이 똑같이 실행합니다. 채권은 하나니까 단순하게 1억이라 똑같이 적어요. 단일하게. 나누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등기가 끝나게 되면 5번 토지만 1억이 잡혀 있고, 6번도 1억 따로 잡혀 있네요. 같이 잡힌 거다 보니까 등기관의 밑에다가 써주는 것이 6번 토지 공동담보, 밑에 5번 토지 공동담보라고 기재가 들어갑니다. 그럼 등기부를 어떤 걸 보더라도 5번이랑 6번이 같이 1억에 잡혔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공동 저당의 뜻이에요. 이럴 경우 이 등기 건수가 몇 건이라고요? 등기 건수. 등기 신청 건수는 부동산 숫자 건수예요. 지금 토지가 2개니까 등기 건수는 2개. 그 다음에 토지가 3필지일 경우 건수도 3건 되는 겁니다. 이 2건의 등기, 한 건, 2건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될까? 따로따로 신청할까? 동시에 해도 되고 따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시에 하는 것을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부르고, 따로따로 신청할 때를 얘를 추가적 공동 저당이라고 불러요. 공동저당. 그럼 따로따로 들어온 것은 동시에 들어온 비교해서, 동시에 들어온 것은 접수를 같이 받았겠네요. 등기관이. 그죠? 같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접수번호가 동일해서 순위가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접수번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들어온 것은. 그럼 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이건 합병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합병할 수 있는 것은 창설적 공동저당에서 등기 원인하고 연월이라고 접수번호 3개가 동일한 저당권만 합병할 수 있는 것이고,
얘는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공동 저당 나갈 때 또 한번 설명드릴 테니 그때가 들으시면 아 들어본 기억난다 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처음이다 보니까 1월 달이니까 이것만 잡아 놓으셔도 돼요. 나중에 저당권 배운 다음에 등기법 나갈 때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지금은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또 하나 승역지의 지역권까지 합병할 수 있고 그 이외엔 합병할 수 없다 잡아 놓으시면 여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D급번의 경우 이제 그 밖에 대통령 합병하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라만 나오는데 축척이 다른 경우는 합병을 허용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리을번이 집안이 연속되지 않는 토지 합병할 수 없고요. 미음번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 합병할 수 없습니다. 비읍번 좀 어려운 말인데 요거는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분할 대상의 토지의 경우 이렇게 써놓게 되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 합병하려고 마음을 먹은 게 있는데 분할할 토지가 있더라. 합병할 토지 안에. 이때는 뭐가 먼저냐가 문제인데 요 비읍번 옆에다가 원칙 써놓으시고 설명드릴 겁니다. 원칙 써놓으신 다음에 써놓으실 말이 선분할 후 합병. 원칙은 뭐가 먼저래요? 선분할 후 합병을 의미한다. 써놓으시고 여기까지 먼저 설명드린다. 이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이제 합병할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 있다는 얘기는 여기 지워버렸을게요. 여기다가 갑이 가진 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갑에게는 필지가 5번 땅 지목이 전이 있고 6번 땅 전이 있는데 둘 다 갑이 소유한 토지예요. 갑이 자기 땅을 합병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 이 두 가지 토지는 합병할 의무 대상이냐 아니냐요. 의무 사유는 일로 봐야겠죠. 합병 의무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전과 전은 아파트 대지인가요? 아니죠. 일단 이거 통과했고 공공용 토지예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체육용지 안에 전이 있어요? 없죠? 그럼 전은 요 안에 없다는 얘기는 얘는 합병 신청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둘 다 합병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요거는 임의사유인 거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합병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갑이 과거에 5번 땅에다가 요만큼에다가 농가주택을 줬습니다. 그럼 5번 땅 요만큼에다 뭘로 바뀌어야 돼? 지목이? 요거는 대로 바뀌어야겠죠? 맞잖아요. 집졌으니까. 그렇게 5번 토지만 놓고 보게 되면 얘는 전과 대, 지목이 달라졌나요? 그럼 얘는 분할을 해야 될 토지예요. 근데 이 분할은 의무사항이냐 임의사항이냐요?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일필지 일부가 형질이 바뀌면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60일 내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 일필지 중 일부가 용도가 대로 바뀌었네. 형질이 지목이 달라졌죠? 이건 분할이 의무사항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합병하고 분할이 같이 있는 경우에 분할은 의무사항이고 합병은 임의사항이래요. 그 의무사항이 먼저일까? 임의가 먼저일까? 의무사항이 먼저니까 합병할 토지 안에 토지 용도가 달라져서 분할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분할하기 전까지 합병할 수 없다 해서 순서가 선분할 후 합병 이 순으로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합병할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분할하기 전까지 합병받아주지 않는다고 원칙이 되는 겁니다. understand? 왜? 합병은 이해 안 갔어요? 다시 이 두 개 합병하려면 안 먹었죠? 끄떡끄떡 해야 돼. 이해. 그래야지 어디서 걸리든지 잡아내니까. 저희가 이 초능력이 없어가지고서 투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다 갸우뚱하는데 고기를 뚫어야 되니까. 두 개 합병하려면 마음 먹었죠? 근데 합병하려면 마음 먹은 토지가 있는데 이 땅은 지금 합병이 의무사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다 말은 누구 마음? 갑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지금. 임의사항인데 문제 합병하려면 마음을 딱 먹었는데 5번 땅이 용도가 달라져서 분할할 토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합병할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합병을 안 받아줍니다. 먼저 뭐부터 하느냐? 분할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의 필지 일부가 용도가 달라졌죠? 전과 대. 이거는 의무사항이에요. 분할을 의무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고 합병은 재량사항이다 보니까 의무가 먼저이기 때문에 선분할 후 합병은 순서로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써놓은 게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원칙은 제가 쓰라고 말씀드린 거 선분할 후 합병 이해갔어요? 합병할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가 있을 때 먼저 뭐부터 하실 것? 분할부터 먼저 한 다음 합병의 하는 순서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만 단서 조항에서 합병 신청과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시는 받아주겠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에서 딱 쓴 다음에 밑에 옆에 쓸 것이 원칙은 선분할 후 합병 써놨죠? 예외 쓴 다음에 써놓을 것이 동시 신청은 가능 이렇게 써놓게 되면 3월 달쯤 가서 수업 다시 들을 때 아하 이게 뭔 말인지 아시니까 거기 써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합병할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가 있을 때요. 합병할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가 있는 게 먼저 뭐부터 하실 것? 선분할 후 합병이다 보니까 합병은 분할 전까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하지만 합병과 분할을 동시에 신청할 때는 받아주기 때문에 여기가 예외 규정이 생겨서 말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요것만 넘어가시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데 합병의 요건 중 어려운 것이 여러분 교재에서 니은번하고 비읍번 그 두 개가 어려운 거예요. 그 두 개만 풀고 넘어가시면 여기 나머지 볼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옷번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주번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도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은 안 보셔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 2형번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 정리, 경지 정리 또는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도 합병할 수는 없답니다. 사업 시행적 안과 밖도 가진 장부가 틀리고 지적도 축척이 틀리기 때문에 합병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게 되면 주로 내는 것이 니은번하고 니은번은 주로 답이 돼요. 니은번은 참 잘 내는 부분이니까 권리 몇 가지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지금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줄만 열심히 치시고 3월달 5월달 가서 두 번, 세 번 반복할 때 그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욕심들이 과하셔가지고 한 번 넣고 다 외우시려고 그러시는데 지금 외웠다 치더라도 10월달까지 그 외운 게 안 가요. 기억이. 중간에 잊어버리니까 굳이 지금 외우지 마시고 줄만 열심히 친 다음에 쓸 거만 열심히 써놓으시면 됩니다. 쓰라는 것만. 그럼 나중에 3월달에는 이미 줄 다 쳐놨으니 또 줄 필요 없잖아요. 지금 1월달은 빨간색으로 쳐놓고 3월달은 노란색으로 쳐놔요? 그럼 책이 나중에 뭐가 될까? 무당이 돼요, 무당. 뭐가 된다고요? 무당 옷이 돼버린다고? 울긋불긋 해가지고 이제 여기 칼 하나 딱 세워두면 이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해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보니까 3번에 박스 안에 합병이 가능한 경우에 창설적 공동저당 찾으셨어요? 네. 그게 뭔지 이해 갔어요? 반대로 합병 못하는 거 추가적 공동저당. 이해 갔죠? 저당권이 채권은 하나, 담보가 두 개일 경우 뭐라고 부른다? 공동저당인데 동시에 들어올 때 뭐라고 부르고? 창설적 공동저당. 따로 들어오는 것을 추가적 공동저당에서 창설적까지 합병할 수 있는 것이고 추가적은 합병이 안 됩니다. 기타 경우 내려가서 보게 되면 기타는 합병은 측량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합병은 측량 실시하지 않는데 합병하면 면적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합병하면 경계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합병하면 좌표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이제 법 그만 개정하시고 뭐라고요? 법 그만 개정하시고 합병한 면적 바뀝니다. 더해서 커지는 거예요. 경계는 가운데 필요 없게 된 거 말소해서 지워버리는 것이고 좌표도 필요 없게 된 것은 말소하는 겁니다. 그럼 합병할 때 면적은 더해서 커지는 것이고 경계와 좌표는 합병할 때 필요 없게 된 것은 지워서 없어지다 보니까 경계도 바뀌고 좌표도 바뀌고 면적 다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해 갔어요? 네. 그 면적은 어떻게 결정하고? 안 나오는데 그려야겠네. 자, 5번 땅 100평일 경우에 합병해버리면은 집은 5번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없어지면서 5번 되면서 면적은 얼마로 바뀌어 더해서 200이 되니까 5번 땅 면적이 100에서 200으로 커질 것이고 오케이? 그 합병하기 전에 5번 땅 경계가 여기 경계였었는데 합병해버리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이게 5번 돼버렸잖아요. 그 가운데 합병 월등히 필요 없게 된 경계는
지워버립니다. 그럼 지울 때는 화이트로 깨끗하게 지울까 아니면 쓱싹쓱싹 지울까? 그건 아시네. 쓱싹쓱싹 지워서 지운 흔적을 남겨놓게 됩니다. 딱 도면 보니까 또 지워지고 6번이 지워졌네. 이건 뭐가 됐다 지금 감각적으로 합병했다죠. 언제 합병했는지 궁금해요. 그럼 어딜 때 보면 될까? 토지대장 때 보게 되면 그 토지 이동 사율 안에 몇 년, 몇 월, 며칠 6번 땅과 합병이 되어서 6번 땅 면적을 넘어왔다는 뜻이 나와요. 그거 다 연관성 적는 것이 그 뜻이다 보니까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좌표의 경우도 5번, 6번 이렇게 좌표가 4개가 있다가 합병해버리니까 가운데 좌표 필요 없게 된 거 지워버리면 되니까 좌표가 하나, 둘, 셋, 4개가 됐겠죠. 그럼 합병하게 되면 경계, 면적, 좌표 다 바뀌지만 측량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것이 5번의 지목 변경까지 먼저 맞아줄게요. 지목 변경이라는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와 있는데 지목 변경이란 말은 이쪽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등록 전환할 경우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니 이 말 나왔는데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에 구별시켜 드릴게요. 요거 지워버리고 지목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되 지목 하나 딸랑 바뀔 때 지목 변경이라는 말 사용을 하는데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토지가 있다 가정을 하고 반을 갈라서 여기까지는 종전의 지목이 현재 임야 여기까지 지목은 전입니다. 임야일 경우 등록은 어디에 하실 것? 임야대장, 임야도가 될 것이고 전일 경우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되겠죠. 이렇게 딱 따로따로 있는 토지가 있다가 이 일대를 싹 밀어서 아파트 지으려고서 토지 형질을 대로 바꿔버렸습니다. 대로 바꿨다는 얘기는 따로따로 보자고요. 이쪽 땅은 임야가 대로 바뀌었어요. 지목이 대로 바뀌었고 이쪽 땅은 전이 지목이 대로 바뀌었죠. 둘 다 지목은 바뀌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라는 땅은 등록하는 정보가 어디인가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되겠죠. 그 임야가 대로 바뀌게 되면 지목 하나 바뀌어서 끝날 게 아니라 임야대장, 임야도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통째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럼 지목도 원칙이 바뀌면서 대장, 도면 다 바뀌는 이런 포괄적인 사유를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지목이 전이 대가 되니까 지목은 바뀌었지만 대장 바뀌나요? 안 바뀌죠? 도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아무것도 안 바뀌고 지목 하나 딸랑 바뀔 때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지목 변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등록 전환은 지목도 바뀌는 게 원칙이면서 대장, 도면 다 바뀌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고?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되 지목 하나 딸랑 바뀌는 경우를 지목 변경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구별할 줄 알겠죠? 그럼 어떤 땅이 대상이냐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대상이 3개가 나올 텐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더라. 자꾸 따라 나오는 말이 형질 변경이 따라 나오는데 형질 변경의 뜻이 뭘까?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자 여기 보자고요. 똑같이 요거 그려놓고서 이런 땅이 있다 가정을 하고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집을 지을 때는 먼저 평탄 작업해야 되죠? 평탄 작업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땅은 좀 깎아야 되고 메꿔야 되죠? 깎는 것을 절토, 메꾸는 것을 성토. 이거를 형질 변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절토나 성토하는 형질 변경을 쓰기 때문에 형질 변경을 자꾸 따라 나오는 말이 이거는 평지 작업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식으로 이해하세요. 우리가 이제 대지를 공급받을 당시 대지 공급 가격은 원 토지 가격에다가 플러스 대지 조성 비용 플러스 이 공사의 이익 알파 플러스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인허가 비용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지가 공급이 됩니다. 이게 공급 가격 정하는 방법일 텐데 아파트 가격을 국가에서 낮추려고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파트 한 채가 분양이 될 경우에 약 1억짜리 아파트가 분양된다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대지 가격은 약 50%, 51% 차지합니다. 토지 가격이. 나머지 부분이 건축물 가격에 들어가는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건축비, 인허가 비용, 임금, 판공비 다 포함된 겁니다. 50% 안에. 건축비 같은 거 줄일 수 없으니까 이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연구하다 나온 것이 대지 가격을 싸게 공급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겠네요. 아닌가? 그죠? 그럼 아파트 지을 때는 어차피 땅을 지하를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아파트 짓는 땅을 공급할 때 평탄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요. 어차피 땅 파고 들어갈 텐데 평탄 작업하지 말고 그냥 이 땅 그대로 줘라요. 네가 알아서 분할하게. 그럼 공급할 때 여기 빠지겠죠. 오케이? 빠지면 대지 가격이 내려가겠네요. 그럼 원래 땅 그대로 주고 분양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걸 원형지 개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형지. 원형지 개발을 통해서 바로 그냥 개발업자가 네가 가서 개발해라요. 그럼 토지 공급할 당시에 여기 빠진다는 얘기는 대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집값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개발한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개발한 지역이 바로 세종시예요. 세종시가 원형지 개발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한 200만 원이 쌌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혜택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보셨나요? 세종시? 안 가보셨구나. 저 대전에서 중개업 하시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목표 3년대 다 세종시 있는데 중개업 거기 가서 하려고. 이 말 해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쪽 가서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더라고요, 다. 그쪽 건물들이 크고 새 건물들이 많고 하니까 또 거기 치킨집 하는 사람이 대박을 탔대요, 지금. 세종시 공무원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끝난가 동시에 치킨집 다 모여서 먹는데 거기 예약을 안 받는데요. 치킨집이. 예약받은 빈자리 놔둬야 되니까 오는 순서 다 이렇게 돌아서 채워지기 때문에 거의 뭐 7시만 넘어간가 동시에 치킨집은 나중에 발리들 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대박 맞았죠? 내일부터 닭집 하러 가시겠네, 다. 저들은 자, 맞아보자. 그래서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이 된 토지는 지목을 바꿀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된 경우도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다 나오는데, 가로 열고 한 해 사례만 써놓자고요.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서 지목이 바뀌는 대표적인 예가 저기 저 시골에 있는 폐교된 학교. 뭐라고요? 폐교된 학교. 폐교되기 전까지는 지목이 학교 용지이다가 폐교가 되면서 일반 사인들에게 임대로 줘버려요. 임대받은 일반 사인들이 학교를 이용하지 않고 야영장 등을 조성하게 되면 지목은 통째로 잡종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뀌기 때문에 학교가 폐교가 되면 더 이상 학교가 아니니까 지목 학교 용지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모델만 기억하시면 돼요. 폐교된 학교 하나 이해하시면 그 내용 파악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보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할 때에도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가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공사 준공 전, 준공 후. 준공 전에 누가 신청할 때? 사업 시행자 신청할 때만큼만은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 여기 특례 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보니까 지목 변경도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가 60일 내 신청을 하이한 의무 규정입니다. 여기 60일 내 할 의무가 있고요. 첨부서만 안 보셔도 되고 쭉 내려와서 기타 사항도 볼 건 따로 없네요. 3번만 볼게요. 3번만. 다른 거 나올 게 아니니까. 3번 지목 변경은 측량 실시한다 안 한다? 측량 실시하지는 않겠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뭐 하나만 달랑 바뀌어요? 지목 하나 달랑 바뀌니까 측량 실시할 필요 없다. 그것만 이해하시고, 단 지목이 바뀌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관청에서 토지 이동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4번, 5번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분간 쉬신 다음에 6번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보도록 하지요.